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예인입니다. 네, 오늘은 화요일이고요. 뉴스부터 몇 가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동안 이 남양유업이 이 불가리스에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고 광고를 해서 큰 논란이 있었죠. 이에 대해 남양유업의 이광범 대표가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 대표는 유의미한 과학적 연구 성과를 알리는 과정에서 이 연구 한계점을 명확히 전달하지 못해 오해와 논란을 야기한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이라며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고 또 불찰이라 전했습니다. 또한 사태 초기부터 사의를 전달했으며 모든 책임을 지고 절차에 따라 물러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남양유업은 식약처로부터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상태인데요. 이와 관련해 홍원식 회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어린 자녀들이 집안에서 지내는 시간 많아졌죠. 요리부터 운동, 뷰티 관리까지 집에서 즐기는 홈코노미가 보편화되면서 가정 내 어린이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3년 동안 홈코노미 관련 어린이 안전사고는 총 1,278건, 매년 3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데 전기밥솥을 비롯해서 에어프라이어, 와플 굽는 기계 등 홈쿠킹 제품으로 다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요. 미용 관리를 위한 눈썹 칼에 베이거나 네일 장식을 코에 넣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만 7세 미만 아동의 안전사고가 10명 중 9명에 달한다면서 부모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 수급과 접종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더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며 이 백신 수급 불안 논란에 대해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오후 청와대에서 제2차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 백신 수급 현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는데요. 먼저 이번 달에도 화이자 백신 주 단위로 국내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것이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은 물량이 앞당겨 들어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백신 생산 글로벌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3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65명, 해외 유입 사례자는 23명이 확인돼서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2만 3,728명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입니다. 3일 0시 기준 신규로 1차 백신을 접종한 인원은 1,561명으로 지금까지 총 339만 6,864명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 표정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강풍을 동반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외출하실 때는 우산 하나 꼭 챙겨 나가셔야겠는데요. 오늘 오전 중 수도권을 시작으로 낮 동안에 이 비는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이 비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자세한 비의 양 보시면 오늘 제주 산간에 최대 250mm 이상, 제주 남부와 동부에 150mm 이상의 호우가 쏟아지겠고요.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 남해안에 최고 80mm, 수도권 등 그 밖의 지역에도 20에서 60mm의 꽤 많은 양의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오늘 기온 보시면 오늘 아침 최저 기온 8도에서 16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은 강한 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를 더 끌어내린다고 하니까요. 오늘 하루 옷차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월 4일 화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화요일 건강 100세 인생을 함께 챙겨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알찬 정보로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챙겨드릴 새로운 인물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먼저 소개해드리죠. 최정민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최정민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그리고 또 한 분의 새로운 얼굴 소개해드립니다. 최인서 한의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인서 한의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두 분이 여러분의 건강을 확실하게 챙겨드릴 겁니다. 네. 5월이 시작되면서
계절의 여왕 5월 이런 느낌과 함께 야 이제 요 5월 지나면 바로 여름이구나. 그죠. 여름 준비를 좀 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사실은 5월부터 초여름 더위가 저는 시작된다고 보거든요. 네. 살짝씩 더워지니까. 근데 날이 더워지면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분명히 있죠. 네, 맞습니다. 저희 회원님들이 지금 가장 많이 걱정하는 5월인데요. 바로 이 다이어트. 아. 네, 맞죠? 네. 다이어트들 많이 걱정해요. 왜냐하면 그쵸. 이제 옷이 얇아지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까, 차 박사님? 뭐 그렇다고 제가 뭐 다이어트에 걱정하진 않아요. 뭐 어차피 뭐 반백년 이렇게 살았는데 뭐 그냥 계속 살아야죠 뭐 이렇게. 우리 두 분 최 선생님들은 아무 걱정이 없으시겠어요? 평소에 관리를 잘 하시니까. 아닙니다. 매일 걱정하면서 관리를 네. 하고 있고요. 또 찾아오시는 환자분들도 이제 이 시기가 되면은 이제 네.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이제 환자분들이 늘어나는 아, 시기이기도 그렇구나. 하죠. 네. 네. 맞습니다. 한의원에서도 지금 이 시기 때가 1년 중에서 가장 많은 시기인 뿐더러 요즘에는 특히 이 나이살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네. 근데 이 나이살은 사실 계절하고 상관없이 항상 걱정을 달고 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주변에 나이살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렇죠. 병원을 확실히 요 계절에 제일 많이 찾나 봐요, 그러니까. 네, 확실히 3, 4, 5월 따뜻해지면 확실히 많이 찾긴 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걱정이 되는 거죠. 예, 예.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 화면이 있는데 보고 와서 본격적으로 얘기 나누죠.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나이살 건강하게 빼는 비법입니다. 사실 주변에서요,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요. 이건 나이살이라 안 빠진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말이 나이살이지. 그냥 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해요. 네, 근데 사실 나이살은 진짜 풀리지 않은 미스테리가 하나 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아무리 운동을 해도 잘 빠지지가 않고요. 또 쫄쫄 굽는다고 해도 빠지지가 않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신기한 거는 체중은 그대로인 것 같은데 체형이 뭔가 달라져요. 예전에 입던 바지가 맞지 않는다거나 벨트가 잠기지 않는 네. 그런 게 이제 나이살의 미스테리죠. 네. 참 희한하게 젊어서는 뭐 그렇게 많이 먹어도 이 걱정이 없다. 네. 금방 빠지고. 요즘에는 네. 이제 소화력이 좀 떨어지면서 많이 먹지도 못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이 쪄요. 모르죠? 저는 아직 잘 모르는데 어르신분들은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냥 마른 것보다 네. 그러니까 삐쩍 말라서 아파 보이는 것보다 나이살도 찌고 좀 통통한 게 낫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실은 그렇지 통통한 않습니다. 건 나이 뚱뚱할까 봐. 네,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이 나이살이 무서운 게 우리 몸속에 돌연사를 부르는 지방이 축적되기 때문이에요. 아니, 나이 먹는 것도 서러운데 지방이 쌓여서 돌연사를 부른다고요? 네. 사실 이게 단순히 지방이 나를 뭐 눌러가지고 사망을 한다 이런 게 아니라요. 우리가 보통 생각해 보시면 많이 먹고 자고 운동 안 하고 그냥 스트레스 받고 하면은 점점 배에 살이 붙기 시작하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되면 복부비만이 시작이 됩니다. 복부비만이 시작되면 문제가 뭐냐면 이 지방에서 염증 세포가 점점 많이 생기게 돼요. 이럼 이 염증 세포나 염증 물질들이 어디로 가냐? 혈관이나 이런 우리 몸의 중요한 장기들로 가서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나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나이살을 그냥 막 빼면 안 돼요. 건강하게 나이살을 해야죠. 건강하게 네. 빼는 방법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건강혁명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나이살 건강하게 빼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네. 아주 특별한 분을 이곳 스튜디오에 모셨죠. 이분은 본인도 본인 나이를 잘 모를 것 같은 그런 분입니다. 드라마 장희빈, 인현왕으로 이름을 알린 브라운관의 그야말로 여신인데 지금 뭐 10살 연하의 남편과 알콩달콩 네.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시는 분입니다. 소개해드리죠. 탤런트 김민정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아니 내 나이를 잊어버리고 산다 그래서 내가 누구지? 요즘에 형편이 많이 어려우신가 봐요. 청바지가 많이 찢어졌어요.
신발을 입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렸어요. 야, 네. 잘 어울리세요. 이렇게 찢어진 청바지 잘 어울리는 거. 그러니까요. 예. 아 진짜 근데 근데 별장은 우리 남편은 너무 못 한결 입게 해요. 같아요. 네. 나이대로 입으라고. 아니요. 이걸 왜 못 입게 하는지 아세요? 네, 왜요? 발가락 다칠까 봐 그래요. 입을 때 안 그래도 발가락이 껴요. 아 근데 정말 젊게 사시잖아요. 예.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바쁘셨죠? 정말 바빠요. 너무 바빠요. 자연인으로 살려면 더 바빠요. 엊그저께도 네. 풀 뽑고 또 모종 심고 네. 하루도 쉴 날이 없이 허리가 휘어요. 오늘 같은 날은 더 바쁘시다고 사실. 네. 왜 우후죽순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비가 온 다음에는 뭐가 이렇게 자라. 맞아요. 그런 거 이렇게 뽑아주고 이러면서. 정말 네. 정말 왼수 같은 예. 놈은 그 풀을 왜 만드셨는지 정말. 아, 그리고 10살 이하 연하의 연하. 남편분하고 살면서 네. 더 바쁘시잖아요. 아니요. 같이 어디 다니고 막 이러는 거. 아니 근데 우리 남편이 요즘 좀 이렇게 좀 조금 상태가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밥을 여러 끼를 먹는 바람에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좀 그런 재료 뭐 본인이 잘 해먹지만 내가 이제 하느라고 좀 그래서 바쁘죠. 네. 근데 10살 연하라 굉장히 또 좋은 거는 이제 감각이 아무래도 이제 그 뭐라 그래 세대 차이라 그러나요? 젊다. 그 세대 차이를 옛날에는 무시하고 나를 따르라 그랬었는데 요즘은 제가 무조건 남편을 따라가고 있어요. 네. 아 근데 이렇게 뵙기에도 너무 건강해 보이시는데 깜짝 놀란 게 2009년에 뭐 수술하셨었어요? 2009년도에 네. 정말 하늘이 노래지는 그런 게 있었는데요. 갑자기 이제 촬영 갔다가 길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내 머리가 깨졌나 엑스레이 찍고 하는 과정에서 뇌하수체 선종을 발견했어요. 네, 그랬는데 그게 한 20, 30년 된 선종이었고 생명의 위험도 될 수 있고 영구 시각 장애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나쁜 거였대요. 그랬는데 그때 어찌어찌해서 아무튼 수술하고 성공적으로 의사 선생님 말로 200% 성공적인 수술이었다고 해서 뭐 그냥 항암 치료도 안 받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 대신에 코는 낮아졌어요 지금. 콧대가 좀 높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건방지고 고집도 세고 근데 이 코로 수술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제 콧대가 낮아지고 어떤 분은 제가 이제 성형에 실패한 코라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코가 상당히 낮아진 후로 아주 겸손해지고요. 그 이후로 제가 마음을 비우면서 살기 시작하니까 또 마음도 건강해지고 몸도 날마다 맑음이 돼버렸어요. 그 이후로. 네. 사람들이 그런 일에 한번 닥치면 네. 인생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게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아주 긍정적으로 다가왔네요. 그러니까 한번 아파보면 네.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거 생방이잖아요. 저 아침에 못 일어나거든요. 정말 못 일어나요. 그러는데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생각하니까 내가 이 행복한 아침에 가서 행복한 웃음을 우리 사랑하는데 나은 아직도 팬이 있습니다. 팬들에게 이 행복한 웃음을 보여드려야지 하고 악을 쓰고 나왔어요. 아유, 잘하셨어요. 근데 건강 나이가 지금 50살? 그래요. 50살은. 신체 나이가 지금 50이에요? 진짜요? 정신 나이는 20대. 제가 듣기로는 이 허리둘레가 24래요 지금. 며칠 전에 네. 제가 잰 게 아니고요. 건강검진하러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제 허리를 딱 재더니 24. 그거 잘못 재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24래요. 그래서 아닐 텐데요. 그랬더니 우리 병원 자가 고장 났나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저 요즘 참 많이 어려우시군요. 허리도 24고 청바지도 찢어져 있고. 바지도 20년 입으셨대요. 20년 입었어. 바지 20년 입으셨대요. 아 근데 정말 오늘 주제가 나이살인데 나이살이 쪘다고는 전혀 보이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제가 앞서 얘기하다 정말 깜짝 놀랐던 게 이 나이살이 뭐 돌연사를 유발할 수 있다? 이 얘기 정말 놀랐거든요. 네, 우리 몸에서는 이 나이살을 만드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두 가지 요소? 네, 방방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방방이? 네. 초면에 죄송한데요. 제가 방방이 전문가, 트램폴린 전문가거든요. 방방이가 저기 나이살을 빼주면 빼줬지
특이하진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이 내장 지방을 만드는 두 가지 지방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 두 가지 지방 중 첫 번째가 바로 내장 지방입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도 사실 이 내장 지방은 없애줘야 되는데 우리 몸에 이 내장 지방이 축적이 되게 되면은 독소가 생성될 뿐만 아니라 배출도 안 되고 또 몸에서 축적이 되면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네. 국제암 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비만인이 정상인에 비해서 무려 13가지 암의 발병률이 더 높았다고 합니다. 내장 지방. 근데 내장 지방이 사실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내장 지방을 네. 뭘까요? 네. 내장 지방을 좀 더 쉽게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좀 뭔가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 이게 뭘까요? 야, 좀 구워 먹는 거잖아. 곱창 아니야, 곱창? 죄송해요. 아침부터 곱창은 너무한 거 아니에요? 뭘까요? 네, 사실은 이게 내장 지방을 설명하기 참 쉬운 부위예요. 네. 곱창을 보시면 이 중간중간에 노랗게 껴있는 것들이 보이실 거예요. 네네네. 이게 바로 내장 지방입니다. 이 내장 지방은 장기 사이사이에 침투해서 장기 안으로 들어가거나 혈관 안으로 미세염증을 만들어서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그런 살이 아니라 암의 발생률까지 높인다고 하니까 진짜 관리를 해야 되겠네요. 네. 근데 뭐 이제 한국 사람들이 좀 내장 지방이 잘 찌는 체형이에요. 뭐 저를 봐도 뭐 몸통이 좀 땅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방이 잘 끼는 체질인데 거기다가 식습관 자체가 우리가 이 고봉밥, 뭐 이렇게 밥을 좀 많이 먹는데 이 밥을 많이 먹는 것도 우리 몸속에 지방을 축적시키는 그런 식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내장 지방을 빼기 위해서는 이 고봉밥 같은 거 조금 낮추고 이제 과일이나 채소와 같은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음식들을 좀 먹어서 이 흡수를 좀 막아줘야 되는데 이게 또 생각보다 쉽진 않아요. 김민경 씨는 식습관 관리 잘하고 있죠? 아유, 저는 철저하죠. 저는요, 살은 싫어요. 살과의 전쟁을 저는 50년 이상 해왔거든요. 그래. 근데,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뭐 야채, 과일 주로 저도 먹고 가족들한테도 그렇게 먹으라 하는데도 저 혼자 또 이렇게 먹을 땐 대충대충 먹을 때도 물론 있어요. 근데 저걸 보니까요, 우리 남편이 얼마 전에 위수술을 했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보호자한테 전화를 하더니 어떻게 관리를 그렇게 해가지고 남편의 뱃살이 80대라고 내장에 지방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수술하는데 너무 힘들었는데 그 내장이 그게 막 십이지장에도 지방이 껴있고 뭐 여기저기 지방이 너무 많은데 그게 암을 부를 수 있는데 당신 남편 위험하다고 빨리 내장 지방 해결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왜 그걸 꼭 저를 보면서 이렇게 내장 지방을 해결하라고 뚫어지를 쳐보면서 아니 근데 살이 쪄 있잖아요. 근데 수술할 일이 생기잖아. 그럼 의사한테 혼나. 그렇죠. 아이고 살 좀 빼시. 보호자한테 막 항의를 하고 막 야단치고. 그런데 그런 이제 지방이 쌓이는 걸 또 막기 위해서 잘 챙겨 드셔야 되는 영양소가 있는데요. 크게 이제 단백질과 철분입니다. 이 단백질은 뭐냐면 우리 몸속에 지방이 안 쌓이기 위해서는 그걸 빼주는 근육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 근육을 원활하게 만들기 위해서 단백질을 잘 공급하셔야 되고요. 철분은 우리가 옛날부터 철분 부족하면 빈혈. 이게 뭐냐면 우리 몸속의 노폐물들을 잘 빼주고 또 그다음에 영양소를 잘 공급해줘야 되는데 이 단백질과 철분을 원활히 공급해야지만 얘들이 우리 몸속의 지방을 알아서 태워서 쌓이는 걸 막아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내장 지방보다도 더 치명적인 지방이 있다면서요? 있습니다. 네, 내장 지방이 쌓이다 못하면 이제 어디로 가냐 하면은요, 이소성 지방이라고 아마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 중요한 장기들 주변으로 가서 오히려 장기 주변에 들러붙어지는 이런 이소성 지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간에 붙었어요 지금. 네, 이소성 지방. 제 친구 이름이 이소성인데. 이런 이소성 쪽에 지방? 잊지 말아야 할 곳에 지방이 생기는 걸 이소성 지방이라고 하는 거죠. 특히 이 이소성 지방은 간이나 심장처럼 주요 기관에 직접적으로 달라붙기 때문에 내장 지방보다도 위험한 제3지방이라고 불리고요. 내장 지방마저도 포기해버린 최악의 지방이라고도 불려요. 우리가 옛말에 이런 거 있잖아요. 야, 간에 가서 붙고 쓸개 가서 붙고 그럼 별로 좋지 않은 거잖아요. 이소성 지방이 딱 그런 거죠. 간에도 붙고 쓸개도 붙고 장에도 붙고 십이장에도 붙고 정말
나쁜 놈입니다. 아니 근데 저거. 저렇게 붓다가 혈관에 직접 간다면서요, 저게? 네, 정확합니다. 이게 장기에 이제 직접적으로 지방이 있다 보니까 그냥 혈관 필요 없이 그냥 바로바로 장기로 이 나쁜 미세물질이나 독성들이 침투할 수 있고요. 그 모든 중요 장기들은 중요한 혈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이런 나쁜 독소들이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장기에 지방이 쌓이게 되면 장기의 뭐랄까요? 그 기능까지도 다 떨어질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장기가 물리적으로도 운동을 잘 할 수 없죠. 심장 같은 경우도 지방이 있으니까 운동 능력이 떨어질 수 있고요. 간 같은 경우도 해독 능력이 떨어져서 이제 다른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네. 화면에 있는 게 정상 지방과 이소성 지방이 낀 심장입니다. 네, 이 이소성 지방이 혈관을 타고 다니다가 혈관에 직접적으로 쌓이게 되면 혈관의 탄력성이 줄어들게 되고 딱딱하게 되고 좁아지면서 협착까지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심장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에 이게 발생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생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심장마비나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는 거고요. 이 이소성 지방이 간에도 낄 수가 있습니다. 오, 간에 끼었어, 저거 봐. 오, 우리가 이거 지방하면 주로 끼는 데가 뱃살이라든지 팔뚝살. 팔뚝 뭐 이런 데 생각했는데 그쵸. 이 내장 장기 안에 막 다 쌓이는데 그러면 이렇게 무서운 이소성 지방 이게 내 몸에 얼마나 있는지 네. 없을 것 같고 차 박사님도 아니, 좀 아닐 것 박사님 같죠? 많을 것 야, 아니 근데 차 박사님이 밖으로는 이렇게 이게 탱탱한 살이에요. 네네네. 차 박사님이 그냥 물렁살이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이런 분들은 사실은 내장 지방은 별로 없을 거예요. 아니요, 저는요. 네. 제가 몸무게도 50kg를 넘어간 적이 없는데요. 네. 48.5kg였는데 네. 내장 지방이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고민되시죠? 고민되죠. 그러면 이 자리에서 이소성 지방이 있는지 없는지 네. 연령 순으로 갑시다. 그럼 저하고 같이 좋아요. 뭔가 옷도 벗었어. 다녀오십시오. 네, 누나 괜찮아 보여. 이제 저희가 이소성 지방이 있나 없나를 그냥 간단하게 좀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냥 실험법인데요. 여기 앉아 있습니다. 네, 팔짱을 끼시고요. 허리를 꼿꼿이 세운 상태로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났다를 1분 동안 몇 번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제가 카운트를 해볼게요. 네, 그 잠시만요. 숫자에 따라서 이제 이소성 지방이 어느 정도 있을지 대충 예측을 앉을 할수 땐 있어요. 털썩 앉아도 돼요? 아니요. 배에 힘을 딱 아니 앉으셔야 그러면 돼요. 나이대에 따라서 그 좀 숫자가 좀 달라져야 되는 네, 거 아니에요? 사실 힌트를 드리면 20대 같은 경우는 40개 이상이 와. 1분에. 네, 맞습니다. 자, 그럼 뭐라 난 안 70대니까 몇 개만 한 하면 5, 6개 정도 다섯, 하셔도 여섯 개 되지. 껌이지. 50대는 몇 개야? 50대는. 10에서 19회 10에서 정도라고 19. 하거든요. 많이 해야 진짜 되겠다. 것 같은데. 30대가 네. 30개 정도고 전후로 어. 10개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1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타이머를 준비를 했어요. 일단 화면에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1분을 제가 스타트하면 1분간 몇 개 하시는지. 지금 8시 23분 42초. 예. 네. 제가 난 그럼 준비, 30. 30? 30대. 30대를 도전하신다고요? 네. 그럼 시작 한번 해볼게요. 준비하시고. 준비. 나 가만히 있어봐. 시작! 하나, 둘, 셋, 우와. 넷, 의자 깨지는 거 아니에요? 여섯, 다섯, 일곱, 여섯, 여덟, 아홉, 오, 많이 우와. 우와. 오, 셋, 열하나, 앉지 않으시고. 먼저 60대 넘었습니다. 열네, 열다섯, 16. 17. 우와, 좋았어. 화이팅. 야, 50대 넘었어요. 이거 갑자기 옛날 클레오파트가 생각이 나요. 우와. 아니, 엄청 잘하시는데요? 엄청 잘하신다. 우와. 40대, 30대. 30개. 아니, 시간 남았어요. 시간 남았어? 남았어. 아니, 많이 남았어. 아이고. 아니, 17초 남았어. 네. 두분 20대 나옵니다. 네. 아니, 누구도 뭐 벌써 나왔네요. 이재용 아나운서는 20대. 네. 두 분 생각보다 굉장히 잘하십니다. 혹시 10대 아니에요? 거의 20대와 다른 바가 없는데요. 조금만 더 했으면 응애될 뻔했어요. 두 분 다 이소성 지방은 없으신 걸로. 그래요? 야. 아, 이걸로 간단하게 체크하는구나. 한번 알겠습니다. 체크해 보세요. 예. 아이고, 무리했어. 그러시니. 아이고, 이게 뭐라.
이게 뭐라. 근데 진짜 두 분 다 너무 잘하셨어요. 대단하신 거죠. 거의 뭐 40개 가까이 하셨고. 다리가 풀렸어요. 쉬면서 하셨어요, 두 분 다. 그러니까요. 근데 두 분은 이렇게 이소성 지방이 없어서 정말 다행이긴 한데 앞서 방방이라고 했잖아요. 내장 지방 그리고 이소성 지방. 근데 이 지방을 부르는 뭔가 잘못된 습관들이 있다면서요. 네, 먼저 배를 내밀고 서 있는 습관이에요. 네, 힘을 안 주고 이렇게 서 있게 되면 이제 내장 지방을 부르게 되는데요. 내가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배에 살짝 힘을 주는 것만으로도 1시간에 무려 100칼로리를 추가적으로 소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태양을 피하지 않는 습관이에요. 태양? 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를 않으면은 오히려 내장 지방을 부를 수가 있는데요. 강한 자외선이 피하 지방의 합성을 막고 혈중 지방량을 늘리기 때문에 내장 지방 생성을 돕도록 되어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자외선은 피부의 노화를 촉진하기 때문에 꼭 자외선 차단제는 발라주세요. 내 내장 질환의 원인을 알았어요. 제가 농사 지을 때 햇빛을 많이 쐬고 자외선 차단제를 안 바르거든요. 아니 우리는 사실 햇빛 많이 쐬는 게 건강한 거라고. 네. 좋다고 생각했는데 차단제를 꼼꼼하게 발라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식습관 중에서도 잘못된 습관들이 있지 않나요? 그렇죠. 이소성 지방을 일으키는데 가장 나쁜 식습관. 그럼 뭐냐면은 패스트푸드와 같은 것들을 과식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라면이나 정제된 빵, 뭐 햄버거 같은 것들의 특성들이 뭐냐면요. 정제도가 높기 때문에요. 소화 흡수가 되게 빨라요. 그런데 그 얘기는 뭐냐? 금방 배고파 또. 그럼 또 먹게 되죠. 맞아요. 그렇죠. 이런 식습관들은 결과적으로 필요 이상의 영양소들을 과잉하게 섭취하게 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 몸속에 나이살과 이소성 지방을 팍팍 늘려주게 됩니다. 네, 저희 회원님들 중에서도 남은 음식이 있어서 그걸 꾸역꾸역 먹다 보니까 살이 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습관도 혹시 지방을 만드는데 이게 그렇죠. 아무래도요. 물만 먹고 살쪘다. 지구인이 아니죠, 그거는. 예, 지구인이 살찌는 방법은 많이 먹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부르게 먹는 거. 특히 이제 20대 때 배부르게 먹었던 양을 기억하고 그만큼을 먹는 거. 맞아요. 이게 굉장히 나쁜 습관이기 때문에 나이가 먹으면 그만큼 먹는 양도 줄이고 대신 골고루 좋은 것들을 섭취하는 게 필요합니다. 아니 근데 주부들은 그게 잘 안 되는 게 저희 집사람만 해도 애가 꼭 뭐 먹다가 맛있으면 더 달라고 그래놓고 남겨요. 네, 맞아요. 그럼 그거 아까우니까 그 앞에서 그걸 다 먹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배불러 이러는데 꽃부터 과감하게 탁 중단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네. 이거 외에도 또 지방 쌓이는 게 여러 개 있을 텐데 안 쌓이게 하는 그 예방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네, 제가 안 쌓이게 하는 예방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우선 첫 번째는 우리가 먹기 전에 조금이라도 미리 포만감이 느껴지면 좋잖아요. 그래서 식전에 껌을 씹어봐라라는 게 이제 팁입니다. 그렇다고 막 풍선껌 같은 거 씹으시라는 게 아니라요. 설탕이 들어있지 않은 껌을 간단하게 씹으시면 식전에 조금 포만감이 먼저 생기고 식사를 하니까 과식을 안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주로 많이 앉아 있잖아요. 앉아 있는 동안에 이제 힘을 딱 주고 앉아서 칼로리 소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엉덩이에 힘을 주고 허리 근육에도 힘을 줘서 꼿꼿하게 이렇게 허리를 세워서 앉는 것만으로도 400kcal의 칼로리 소모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이제 폐활량을 좀 늘리면 이 폐활량으로도 이제 우리가 그 지방이 분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줄넘기를 가볍게 하신다거나 아니면 조금 인터벌 워킹 같은 것들을 좀 생활 습관 속에 녹여보시면 이제 조금 예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집에서 TV 보면서 풍선이라도 불어야 되겠네. 그러니까 자세도 항상 저희 구정하잖아요. 그거다. 풍선껌을 먹어야 된다. 풍선껌을 씹어야 되겠어. 또 먹어요? 씹어요? 씹으면서 씹으래매요. 근데 풍선껌. 씹으니까 배고프던데요. 아니 근데 그게 이제 껌을 씹어서 배는 고픈데요. 네. 껌을 자꾸 씹다 보면 여기 턱 근육이 지치잖아요. 네. 그러면 막상 밥을 먹을 때는 이게 씹는 힘이 지치니까 덜 먹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저희가 뭐 내장지방 예방법부터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문득 궁금한 게 뭐 내장지방 또 나이살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탤런트 김민정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이 나이살 관리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저희 행복한 아침 카메라가 따라가 봤습니다. 영상 함께 하시죠. 답답한 도시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 도시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여기 푸른 자연 속에서 전원 생활의 로망을 실천한 이들이 있으니 여보, 시원한 거 마시면서요. 아, 시원하다. 안녕하세요. 저는 탤런트 김민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도회적이면서도 우아한 매력으로 70년대 안방극장을 사로잡았던 배우 김민정. 아이 근데 여기서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여기 온 지 지금 이제 11년? 그래가지고 그냥 뭐 고추, 쌈, 그냥 뭐 시금치, 토마토, 오이 그 정도만 심어서 바로바로 즉석에서 따먹을 수 있는 거 하고 있어요. 남편과 사이좋게 고추 모종을 심는 민정 씨. 의외로 손길이 야무진데요. 손발이 잘 맞는 거야. 잘 자라라. 예쁘게 자라라. 김장거리도 저희가 다 심어서 김장을 했었어요. 2009년도에 제가 생각지도 않던 뇌 수술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는 정말 더 미루면 안 되겠고 아차 싶고 정신 차리자. 그래서 더 여기로 들어오게 된 거죠. 12년 전 뇌하수체 선종이 발견돼 아찔한 순간을 겪었던 김민정. 일단 마인드가 바뀌었어요. 이렇게 갑자기 죽을 수도 있구나라는. 그래서 살아있을 때 예전에 생각하고 못했던 거 막 다 하자. 열심히 살자. 그렇게 좀 바뀌고 나니까 건강이 또 따라와 주더라고요. 또다시 건강을 잃지 않기 위해 조심 또 조심한다는 그녀. 그래서일까요? 집안 곳곳에 건강을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이네요. 요리할 때 쓰기도 하고 물에 그냥 타서 희석해서 먹기도 하는 청 종류인데요. 이거는 솔잎효소, 그리고 요거는 매실청, 그리고 얘는 개복숭아 효소. 마당에서 기른 유기농 채소를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효소, 그리고 밥은 잡곡밥, 밥에다 콩은 꼭 넣고 보리조금, 그 정도로 해요. 자연에서 얻은 재료를 이용해 담백한 유기농 음식을 그때그때 만들어 먹는다는 민정 씨. 그녀의 손맛이 기대되는 가운데 다 차린 밥상 위에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는데요. 혹시 두 분이 식사를 따로 하세요? 이게 종류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눈치채셨네? 우리 남편은 얼마 전에 위암 수술도 받았고 또 혈관 건강도 또 걱정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평생 다이어트 살찌지 않게, 지방이 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각자에게 도움이 되는 식단 그렇게 챙겨 먹고 있어요. 아내는 채소 위주의 한식으로, 남편은 고단백 저칼로리 식단으로 따로 또 같이 즐기는 건강 밥상. 여보, 응? 당신 그거 안 챙겨 왜? 같이 먹어야지. 당신이 가져오시오. 저희가요, 먹는 건 이렇게 지금 잠시 다르게 먹고 있지만 둘이 같이 먹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짠! 이게 뭐냐면요. 아보카도 오일. 아보카도 오일? 그게 뭔데요? 아보카도가 몸에 좋은 거 너무 다 잘 아시잖아요. 근데 아보카도를 매일 그렇게 사다가 신선하게 먹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고, 저희같이 산속에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오일로 매일같이 섭취하고 있어요. 텃밭도 갖고 와서 직접 재배해서 먹고, 그리고 또 아보카도 오일도 챙겨서 이렇게 먹고 하다 보니까 나이살이 붙을 겨를이 없는 것 같아요. 몸에 좋은 음식을 함께 챙겨 먹으며 건강한 생활을 이어나가는 부부. 아내가 원래 음식 솜씨가 좋아요. 진짜 맛있어요. 얼굴만 예쁜 게 아니라 마음씨도 예뻐요. 제가 나이는 더 연하지만 아내가 더 건강하거든요. 연하라고 하셨는데 나이 차이가 어느 정도 나시는 거예요? 우리 딱 강산 변화 10살. 제가 64.
74. 아니 이렇게 고운 민정 씨가 벌써 70대? 데뷔 이후 50여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변함없는 미모를 자랑하는 김민정. 70대 나이가 믿기지 않는 방부제 미모를 유지하는 비결은 과연 뭘까요? 아유, 안 변할 수는 없죠. 내가 여기다 사진을 이렇게 붙여놓는 거는 그냥 한눈에 보면서 나에게 내 스스로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20대 때 화보 찍은 사진. 이때는 정말 몸매뿐이 아니고 피부고 뭐고 다 좋은데 이제 이렇게 나이가 먹고 나니까 노력 없이 얻어지는 게 없어요. 노력을 하신다고 하는데 어떤 노력들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파헤치려고 그러니까 아까도 가르쳐드렸잖아 하나. 근데 또 알고 싶어요? 알았어요. 절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세월을 거스른 동안 미녀 배우 김민정의 또 다른 건강 비결은? 집안에 이런 게 있어서 놀라셨죠? 이게 또 다른 나의 건강 비결이에요. 바로 사우나. 뭐라고요? 아니 어떻게 집안에 이런 걸 다 만들었어요? 이런 사우나를 하고 나면 그 뭉친 근육도 풀리고 노폐물이 밖으로 배출되니까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피부 보습 또 혈관 건강 그런 거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곳이야말로 김민정 부부의 건강을 책임지는 1등 공신. 고추 심느라 고생했으니까 아유, 시원하다. 시원하지? 아이고, 시원해. 지금 딱 좋아 여보.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시원해. 제가 이렇게 남편 복이 넘치니까 그래서 이렇게 건강한가 봐요. 이렇게. 오, 그래도 많이 내려가는데. 아유, 시원해.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서 운동도 못하고 깝깝하잖아요. 이럴 때 남편 뒀다 뭐 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내가 부실해서. 시작! 이렇게 나를 짚고도 뒤뚱해. 이걸 하면은요, 어깨, 팔, 다리의 근육을 이완시켜주고 균형 감각을 이렇게 높여줄 수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13, 14, 15. 나이가 들면 정말 움직이는 것도 싫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그냥 금방 배도 퐁 나오고 여기저기 군살이 자꾸 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칭도 열심히 하고 귀찮아도 정신 차려 그러고 또 하고 그럽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배우 김민정. 그녀의 건강 비결은 스튜디오에서 계속됩니다. 건강 비법이 나왔네요. 저렇게 금슬이 좋으시고 사랑으로 뭉쳐있고 항상 밝고 이러니 뭐. 아니에요. 때때로 정말 우리 남편이 미울 때도 있어요. 정말 왜 뒤통수도 미웠다고. 아유, 저 남자 머리 소갈머리도 저렇게 없고 그냥 내가 속았지 그러면서 미울 때도 있는데 내가 미워하면 미워하는 순간 내가 미워지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적절한 자극까지 주니 이게 뭐 금상첨화인데 세 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뭐 저 같은 경우 봤을 때는 그냥 부럽다. 야, 어떻게 74살로 보이세요, 지금 되게? 야, 오, 최고입니다, 진짜. 네. 사랑받는 여자는 늘 아름답다. 보는 내내 너무 예뻐서 얼굴밖에 안 보였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네. 비타민 D 형성도 많이 될 것 같아요. 밖에서 이렇게 가꾸시고 이제 텃밭도 가꾸는 게 습관화돼 있으셔서 너무 건강할 것 같은 영상이었습니다. 혜선 씨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사실 이제 10살 연하 남편이라고 하셨는데 선생님이 10살 연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탤런트 김민정의 나이살 잡는 비법을 이걸 준비했어요.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저희 개그맨 이승윤 선배님이 자연인 하시는데 여기도 자연인 있네요. 네. 나는 근데 그분보다 더 열심히 자연인으로 살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농사 짓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근데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줄였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150평, 200평이 지금은 그냥 마당에 있는 요만한 손바닥만한 텃밭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한시도 집에 가만히 안 있는 거. 주로 서 있고.
앉아 있을 때도 허리 꼿꼿이 그러라 하고 그러더라고. 서 있고 네. 그냥 늘 움직이고 낮잠 안 자고. 네. 아 근데 많은 분들이 요즘 뭐 전원생활 꿈꾸시는 분들 계신데 그게 엄두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시작하려면 일찍 시작해야 돼요. 아 오히려 나이 먹어서는 좀 힘들고 네. 이제는 저도 이제 쉬어야 할 나이예요. 근데 건강을 위해서 이제 움직이는 거고 내가 먹을 거 내가 자급전 그런 분들이 오래 살더라고요. 예, 맞아요. 손발을 움직여야 된다고. 그럼요. 네. 저기 사신 지 얼마나 되신 거죠? 제가 서울을 떠난 지가 지금 20년이 넘었고요. 진작에 가셨어요. 점점점 들어가가지고 이제 산속까지 들어가는데 산속에서 지금 산 게 11년 차. 근데 산속 너무 좋아요. 점점점 들어가신 거예요. 예, 근데 그 속에서는 공기 좋지요. 아, 맞아요. 마음 편하죠. 조용하지. 보이는 게 없으면 속상할 일도 없고 경쟁 의식도 없고. 자, 다음 겁니다. 나는 자연인이다에 이어서 틈을 보이지 마라. 틈을 보이지 마라? 무슨 얘기예요? 뭐 살찔 틈을 항상 긴장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러니까는 나도 체크하고 내 자신에게 엄격하게 네. 먹는 거. 뭐 아까 이 청바지 제가 살이 찌면 못 입으니까 네네네. 이 청바지는 항상 나의 이렇게 저걸 내가 입어야 되니까는 먹는 거 절식하고. 네, 자연에서 살고 살찔 틈을 주지 말고 이게 비법인데 저희가 또 하나 더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시면 이번에는 전문가들의 솔루션인데요. 내장 지방과 이소성 지방, 그래서 방방이를 태워라라고 이름을 붙여봤어요. 자, 첫 번째 솔루션 보시면 누르면 빠지는 혈자리입니다. 이거는 최 선생님 준비하셨을 것 같은데요. 아,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솔루션인데요. 살 빼는데 도움이 되는 혈자리들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식전에 누르면 좋은 들어드릴게요. 혈자리입니다. 식전에. 식전. 식전. 귀에 있는 혈자리인데요. 귀 앞쪽 위쪽 부분에 신문이라고 하는 혈자리가 있어요. 이 자리는 허기짐과 식욕 억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식전에 10초씩 꾹꾹 3번 눌러주시면 불필요한 간식을 섭취하는 것을 줄이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식후에 좋은 혈자리예요.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는 혈자리인데요. 바로 이 손바닥 정중앙에 있는 혈자리로 노궁이라고 하는 혈자리입니다. 반대쪽 손으로 꾹 눌러주시거나 아니면 귀찮으시면 박수만 쳐도 이 혈자리가 자극이 되거든요. 그러면 혈액이 소화기관에 몰려있던 게 분산이 되면서 소화 흡수가 느려지면서 그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꼽 양쪽 3cm에 있는 천추라고 하는 혈자리입니다. 이 천추는 변비의 특효혈이에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시다가 식사량이 줄어들면 변비가 생기시잖아요. 그쵸? 네, 그때 굉장히 좋은 혈자리. 그리고 내장 지방에 독소가 많거나 혹은 비만 세균이 많아서 설사랑 변비를 번갈아 가면서 하시는 분들도 이 혈자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꾹 깊이 5초에서 10초간 지그시 눌렀다가 뗐다가를 5회 정도 반복해 주세요. 네. 아침 안 드셨죠? 네, 안 먹었어요. 그러면 여기 누르면서 여기. 네, 밥 먹기 전에 식전은 여기고 식후엔 또 손바닥 중앙. 손바닥. 그다음에 또 뭔가 이렇게 배출이 쉽지 않다 할 때는 배꼽 주변을 꾹꾹 눌러주시면 도움이 된다고 해요. 자, 이제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 살 빼 운동입니다. 근데 사실 운동하면 저희는 어떤 분이 나올지 미리 알고 있어요. 우리 행운쌤. 자. 다 같이 또 한번 불러볼게요. 하나, 둘, 셋. 도와줘요, 행운쌤! 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 운동쌤, 행운쌤입니다. 자, 오늘 행운쌤과 함께할 운동은 내장지방 살을 확실하게 빼주는 운동, 내 살 빼 운동입니다. 자, 두 분 뭐 하세요? 나오세요. 네.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요즘 운동보다 등장을 더 많이 짜는 것 같아요. 나 자기 팬이야. 이렇게 만나서 반가워. 나가실 때도 끝나실 때도 꼭 팬해주세요. 자, 오늘 내 살 빼 운동 첫 번째 동작은요, 풍차 돌리기인데요. 자, 이 팔 한쪽을 같은 방향으로 돌려주시는 거예요. 같이 한 발씩 가시면서 뒤로 가시고, 잘하시네. 한 발짝 가시고, 뒤로 가시고. 만약에 내가 팔이 아파서 끝까지 못 돌리겠다 하신 분들은 무리하지 마시고, 작게 돌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네, 맞습니다. 풍차처럼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춤을 추시네요. 좋습니다. 이 동작도 좋아요. 여러분, 내가 즐거우면 됐습니다. 자, 두 번째 동작은요, 더블
사이드 스텝인데요. 스텝을 두 번, 한 번, 두 번, 갖고, 한 번, 두 번. 자, 두 번씩 한 번, 두 번. 자, 한 번, 자, 두 번 더블해서 이제 팔을 위로 쭉 올리셔서 같이 뻗어서. 자, 옆으로 하나, 둘. 좋습니다. 자, 어깨가 딸려 나가지 않게. 완전 투 스텝인데? 네, 맞습니다. 팔꿈치를 든다는 느낌으로 가시면 됩니다. 아우, 역시 잘하고 계시네요. 자, ANMC님이 하셨으면 다 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네. 자, 마지막은 양팔 뻗어 런지 자세인데요. 양손을 쭉 앞으로 뻗어 주시고요. 자, 다리 한쪽을 뒤로 가주세요. 간 상태에서 쫙 런지 자세 쫙 앉아서 올라와 주시고. 약간 사선으로 하네요. 네, 살짝 그쵸? 사선이 좋습니다. 이쪽 지금 말씀하신 거에 살짝 사선에서 조금만 더 서비스로 옆구리까지 빼고 싶다 하신 분들은 틀어주세요. 한 번 더 중심 잡고 틀어서 쭉. 자, 옆구리. 이 옆구리살을 쭉 늘린다는 느낌으로 쭉 늘려서 옆구리가 문제야. 아, 좋습니다. 아, 맞습니다. 아, 살 별로 없으시잖아요. 옆구리 좋습니다. 문제야. 자, 옆구리라는 건 뱃살도 함께 뺄 수 있다는 거죠.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어디 보세요? 반대로 하면 더 옆구리가 더 들어가는데요? 좋습니다. 반대로 좋아요. 해도 돼요? 네, 반대로도 괜찮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런 좋아요. 식으로. 네. 옆구리 틀어서. 오늘따라 잘 따라하시네요. 아주 제가 잘 짰나 봅니다. 이렇게 너무 쉽네요. 네. 선생님은 죄송한데 모두 다 춤이시네요. 좋습니다. 신나게. 그럼 선생님이 원하신 대로 우리 신나게 노래에 맞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풍차 돌리기, 두 번째 더블 사이드 스텝, 세 번째 뻗어서 런지까지 한번 노래에 맞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내가 준비가 안 됐어. 하지만 음악은 준비됐어. 스타트! 자, 쭉 뻗는 거. 하나, 둘, 셋, 넷! 스텝! 뻗어서. 자, 운동생처럼. 이야! 자, 신나게. 뻗어서. 자, 두 번. 아, 좋습니다. 자, 옆쪽으로 딱 집어서 팔꿈치를 든다는 느낌으로. 아, 잘하셨습니다. 아, 좋아요. 댄스. 맞아요. 댄스 같죠? 자, 모든 동작은 신나게 재밌게 하시면 돼요. 아! 자, 마지막 걸어서. 하나, 천천히. 다운. 자, 허벅지. 발뒤로. 자, 이번 힘을볼까요? 네, 틀어서. 자, 틀어서 옆구리 쫙. 아, 자, 좋았어. 하나, 둘, 셋, 다섯, 자, 열하나, 일곱, 여덟, 아홉, 예! 좋습니다. 자, 해븐쌤의 원 포인트. 내장 지방 빼는 확실한 방법은 여러분, 움직여! 지금 움직였습니다. 자꾸 봐요. 선생님 괜찮아요? 이게 정답이네. 내장 지방 빼는 방법 움직여. 이게 정답이에요. 예. 아니 어쩜 이렇게 몸이 가벼워요. 사뿐사뿐 하시네. 그냥 집에서 이렇게 가끔 움직여요. 그게 여기서 조금 춤이잖아요. 네. 힘이 있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 복장이면 클럽에 들어가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클럽 졸업한 지가 50년. 야, 이거 운동 아주 보는 사람들도 신이 나서 내장 지방 빠질 뻔했어요. 네네. 네. 재밌었습니다. 다음 거 갈까요? 다음 거. 네. 자, 두 번째. 마지막이군요.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방 빼는 기름을 먹어라. 아니, 지방을 빼자면 무슨 기름을 기름 먹잖아요. 먹어요?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 말에 옛날에 이제 결자해지, 뭉친 거는 뭉친 사람이 풀어야 된다. 그래서 지방이 문제면 그 지방을 빼는 지방을 먹으면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지방이라고 하면은 기름은 나이살에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아까 김민정 씨가 드셨던 기름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보카도 오일. 네. 그 아보카도 오일이 바로 정체입니다. 막 뿌려서 드시고 하던데 언제부터 아보카도 오일 드신 거예요? 한 2년 전에 아보카도를 알게 됐어, 오일을. 그랬는데 그닥 열심히 안 먹었는데 요즘 이제 부쩍 열심히 먹기 시작했어요. 이 중앙 부위가 걱정이 됐어. 맞아요. 아보카도가 요즘에 부쩍 인기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과일로 이 아보카도가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아보카도 오일 말 그대로 이 아보카도에서 얻어낸 기름을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아보카도의 주요 원산지는 남미나 또는 북미 뭐 이쪽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불포화 지방산 중에서 올렌산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품으로 건강식품 중으로 이제 굉장히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 다이어트 할 때도 사실 닭가슴살이랑 아보카도 많이 먹거든요. 네. 자, 근데 이 실제로 아보카도에 들어있는 영양 성분들을 좀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면은요, 일단 엽산. 근데 이게 엽산이 부족하면 우리가 빈혈이 올 수도 있고요. 혈관벽 같은 것들이 또 파괴가 되는데 이걸 막아주고요.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는 칼륨, 이것도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1가지의 무기질과 20가지의 비타민, 그리고 18가지의 아미노산까지 영양소가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고요. 불포화 지방산에 프로안토시아닌 성분까지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과일 중에 보석 또는 영양의 보고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나이살, 특히 내장 지방에는 지방이잖아요. 네. 기름류가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네, 사실 그럴 것 같지만 사실 아보카도 자체로 드셔도 영양가는 풍부합니다. 근데 기름으로 드시면요, 흡수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섭취를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우리 앞에 있는데 요 맛 좀 볼까요? 아보카도 오일을 그냥 이렇게 먹어도 저는 집에서 가끔 괜찮네. 먹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잘 드셔서 그냥 고소한 맛이에요. 네, 되게 고소하네요. 뭔가 생각보다 안 느끼한데요. 아니 먹기에 그죠? 부담 없어요. 네. 맞아요. 괜찮아요. 그냥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드셔도 맛있다. 괜찮은데요, 그냥? 먹을만 하고. 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아보카도 오일을 지금 드셨는데 방금 저희가 먹은 요 정도 양이면은 대충 아보카도 한 반 개 정도는 지금 하고 드신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요. 이제 아보카도 한 250ml 정도로 오일을 만들려면요. 아보카도 원가로 한 20개가 필요하거든요. 결과적으로 아보카도가 굉장히 농축되어 있는 게 바로 이 아보카도 오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농축을 시켰기 때문에 아보카도에 있는 지용성 그리고 다양한 영양소들이 풍부하게 압착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불포화 지방산의 함량이 84%인데 이게 과일보다 오일로 섭취했을 때는요. 이게 한 7배 정도로 증가하기 때문에 오일 형태로 드시는 게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아보카도 오일을 그냥 드시는 게 아니라 특별한 또 방법? 비법이 있으시다면서요? 제가 사람이 특별하니까. 그리고 또 제가 그분의 팬인데 네. 그 이쁜 이효리 씨가 또 이 방법을 한다고 그래서 저도 따라하는데요. 입에 머금고 있다가 삼키는 거. 이것만으로도 이렇게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번 해보세요. 머금고 있어요, 이거? 또 처음 듣는 방법이네요. 네. 이 방법은 이효리 씨의 그 건강법으로 네, 맞습니다. 네, 저렇게. 이렇게? 거의 각을 하듯이 하시네요. 네, 맞아요. 이거를 오일 풀링이라고 하는데요. 기름을 머금고 15분에서 20분 정도 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맑은 물로 헹궈주는 방법이에요. 이효리 씨가 해서 꽤 유명해졌습니다. 아니 보니까 아까 지방이 혈관에 붙어서 질환을 일으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아보카도 오일이 혈관하고 혹시 무슨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음식들이 대부분 구워서 먹기 때문에 기름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런 불포화 지방산 같은 아보카도 오일은 오히려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연구가 있었는데요. 대사질환을 가진 쥐에게 아보카도 오일을 섭취시켜 봤더니 우리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은 증가했고 우리 몸에 나쁜 LDL이라고 하는 콜레스테롤은 23에서 26%까지 감소했다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이거 아보카도 오일은 그 과일에 비해서 저장이 용이하고 아까 불포화 지방산 그것은 우리가 먹는 것만으로 해결이 안 돼서 섭취를 해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근데 사실 그래서 불포화 지방산 하면 대부분 분들이 오메가3를 많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런 불포화 지방산의 종류는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메가6, 오메가7, 오메가9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요. 이런 불포화 지방산들은 우리 몸에 들어가면 미세염증을 줄여주고 그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 가지만 고집해서 드시는 거는 또 몸에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류
종류를 좀 복합적으로 이렇게 거의 이렇게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것들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근데 그 식물성 오일 중에서요, 불포화 지방산이 가장 높은 게 저는 아보카도 오일인 줄 알았는데 또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착한 지방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불포화 지방산의 함량에 좀 차이들이 있는데요. 제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카놀라유가 네. 가장 많이 있고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뭐 포도씨유, 해바라기 씨유, 그리고 아보카도 오일은 84% 정도로 좀 뒤에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아니, 근데 저렇게 보면 카놀라유가 더 도움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제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에 도움이 되는 게 바로 불포화 지방산. 그 중에서 혈관 총서부라고 불리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 이게 매우 중요한데요. 단일 불포화 지방산, 즉 올렌산 또는 올레이게시드라고 불리는 것은 오메가9으로 불리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고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HDL 콜레스테롤은 올려주기 때문에 고혈압이나 고지혈증과 같은 것들을 막아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영상을 좀 준비했는데 한번 같이 보시면은요. 자, 앞에 보시면 저 붉은색과 노란색 이렇게 막 섞여 있잖아요. 네. 저게 이제 붉은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어떻게 보면 혈관, 노란색이 우리 몸속에 있는 LDL 콜레스테롤과 같은 나쁜 지방 성분들인데요. 자, 이제 자석을 우리가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합시다. 그럼 얘가 들어가면 저기에서 나쁜 것들을 저렇게 쭉 건져내서 청소를 해주는데 하나만 갖고는 좀 부족하잖아요. 자, 그런데 양을 늘렸어요. 그래서 3개로 하면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깔끔하게 다 제거를 해줄 수가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단일 불포화 지방산의 양을 늘려주면은 저렇게 좀 청소가 잘 되는 거와 같은 것들을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으로 그런 의미로 만들어 봤습니다. 아니, 이제 알 것 같아요. 말씀해주신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가장 많은 게 그럼 아보카도 오일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불포화 지방산 함량이 높은 건 카놀라유가 맞지만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하는 거의 함량을 봤을 때는 아보카도가 더 풍부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단일 불포화 지방산은 아보카도 오일이 70%로 앞에 비교했던 카놀라유보다도 훨씬 높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실질적으로 좋은 지방산이 아보카도 오일에 더 풍부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 저는요 아보카도 오일을 자주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음식이 잘 타질 않아요. 근데 그 타지 않는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쵸. 전문 용어로 그걸 이제 발연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도 영상으로 좀 같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같이 보도록 하시죠. 자, 우리가 집에서 많이 쓰는 올리브유, 포도씨유, 아보카도 오일, 이런 것들을 후라이팬에다 넣고요. 자, 이제 불을 가열합니다. 자, 발연점이라고 하는 건 연기가 저렇게 나기 시작하는 건데, 올리브유는 한 200도 정도에서 연기가 막 생기기 시작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포도씨유가 뒤에 연기가 나는데 한 230도 정도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아보카도 오일은요, 연기가 안 나요. 자, 그런데 얘도 연기가 나는데 270도 정도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 발연점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기름이 잘 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우리가 저 발연점에서 나오는 연기들이 폐로 들어가면은 암을 유발할 수도 있는데 이런 미세먼지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그것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높기 때문에요. 볶음이나 튀김 요리를 하실 때 저렇게 발연점이 높은 아보카도 오일을 사용하시는 게 건강이나 맛에도 더 좋습니다. 네. 이 아보카도 오일로 다이어트 하는 분들도 많던데 이걸로 나이살 확실히 잡을 수 있나요? 네,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사실 과체중과 비만 성인을 대상으로 아보카도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아보카도를 먹었을 때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보다 훨씬 더 허기를 덜 느끼는 반면에 식후 6시간 후에 공복감 역시도 아보카도를 섭취했을 때 더 포만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아보카도 오일을 여기저기 써요. 밥할 때도 한 스푼 넣고 어젠 제가 쑥국을 끓여서 쑥국에다가도 한 스푼 넣고 맛은 좀 떨어지는데 그리고 샐러드에다가도 쫙 뿌려 먹는데 제가 잘 먹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일단 굉장히 잘 드시고 계시는데 아까 뭐 밥할 때도 살짝 넣으신다고 했잖아요. 이 밥에 이렇게 오일을 살짝 넣어주면 윤기가 좀 잘 흐르고 이 밥들끼리 서로 달라붙거나 또는 이게 노화돼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딱딱해지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막아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샐러드 같은 데 이렇게 뿌려 드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채소 같은 거 그러면 그냥 날로 먹는 것만 좋아하시는데 토마토나 이 당근 같은 녹황색 채소에 아보카도 오일을 넣게 되면은 그 속에 있는 지용성 성분의 흡수율을 올립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알파카로틴, 베타카로틴, 이 비타민 A들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보카도 오일이 들어가면 7.2배에서 15.3배로 흡수율이 올라가요. 그리고 눈에 필요하다고 하는 루테인 같은 것들의 흡수율도 5.1배나 증가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런 게 뭐냐면요. 5배 더 올라가니까, 흡수율이 올라가니까 그만큼 덜 먹어도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내 살도 좀 덜 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섞어서 같이 먹으면서 지용성 성분의 흡수를 올리는 게 매우 좋습니다. 덜 먹고 아보카도 많이 먹고. 바람직한 거죠. 네. 자, 그런데 아보카도 오일을 이제 고르실 때 아보카도 오일이 좀 종류가 있어요. 뭐가 있느냐? 올리브 오일처럼 엑스트라 버진이 있고요. 그다음에 버진, 퓨어, 블렌드, 이게 총 4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나한테 맞는 것을 잘 선택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 샐러드 드레싱 뿌려 먹을 때는 어떤 등급이 좋은 거예요? 그 아무래도 이제 샐러드 드레싱을 뿌릴 때는 아무래도 이제 향이나 이런 것들이 좀 풍부한 게 좋고 품질이 좀 좋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익스트라 버진 등급을 생으로 섭취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샐러드를 만들겠다. 그럼 그 앞에 익스트라 버진 아보카도 오일인지 요걸 좀 확인하시는 게 필요하죠. 네. 아보카도 오일 섭취할 때 주의할 점은 뭐가 있습니까? 네,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되면 설사나 복부 팽만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밥숟가락으로 한두 수저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 나이살 건강하게 빼는 방법 함께 알아봤습니다. 퀴즈 있습니다. 네, 퀴즈 바로 드리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과일로 기네스북에까지 올랐으며 남미와 북미에서 주로 생산되고요. 주성분이 불포화 지방산이 올레인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건강식품으로도 각광받는 이것은 무엇일까요?가 퀴즈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행복한 아침 홈페이지 게시판 통해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지난주 정답입니다. 네, 지난주 정답은 장이었습니다. 지금 당첨자 화면 하단과 또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나이살 건강하게 빼는 법 오늘 같이 해주셨는데 어떠셨어요? 제가 놓쳤던 부분들을 네. 오늘 확실하게 공부한 것 같고요. 모범생은 그걸 잊지 않고 실천하면서 사는 거. 우리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안 잊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예. 방송 보기만 하는 게 아니고 끝까지 이걸 잘 지켜간다면 네. 나의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오늘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김민정 씨는 나갈 때 민증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진짜 70대가 맞는지 우리 제작진 민증 확인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침에 출근길에 비가 우두둑 떨어지던데 네네. 오늘 제법 좀 오는 거죠? 네, 오늘 전국적으로 꽤 많은 양의 비가 내리거든요. 제법 크고 좀 튼튼한 우산 하나 외출하실 때 꼭 챙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또 안전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오늘 어린이날 2분인데. 네. 그러네요. 네, 행복한 아침 또 행복한 하루 보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